안녕하십니까. 머지않아 구독자 10만 유튜버가 될 증권 오빠입니다. 작년 말부터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지난주 상장한 신규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오늘 포스뱅크가 1월 마지막 상장하는 종목인데 지금 흐름 봐서는 넉넉한 수익률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2월 청약 진행할 종목들을 살펴볼 시간이 왔습니다. 2월 청약하는 종목들 쭉 살펴보니 총 9개 종목으로 일반 종목 5개, 스펙 4개로 스펙이 좀 많습니다. 스펙 역시 현재 수익률이 좋기에 공모가 2,000원짜리라고 무시할 수준은 아닌데요. 스펙은 공모로 균등 혹은 비례 청약해서 배정받으면 최악의 경우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만 날릴 뿐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이따가 다시 스펙에 대해 언급하기로 하고 2월에도 좋은 공모주 흐름 이어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수요 예측 및 공모가 등으로 확정된 것이 없고 일정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충 이런 기업이 청약 진행하고 청약을 위해 어디 증권사 계좌가 필요한지 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월 공모주 청약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2월 청약 일정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1월 상장한 종목들 성적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스뱅크는 오늘 상장이니 오후 종가 확인해 보면 알 테고 일단 2024년 첫 포문을 우진엔텍이 아주 시원하게 열었습니다. 공모가 5,300원으로 상장해서 상장 1.4원가 기록, 다음 날도 상한가, 힘이 상당히 좋았는데 앞으로 주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모주 청약은 참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 생각하는데 여러 번 공모 일정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적정 공모가 여부에 대해선 의문이 있습니다. 그냥 생일 프리미엄으로 인정하고 상장일 달콤한 수익 실현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우선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신 밸런스 제17호 스펙은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역시나 스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종가는 7% 상승 마감했는데 만일 스펙이 상장일 상한가 간다면 이론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겠죠. 스펙은 우회 상장을 위해 상장한 종목이니까 상장일 급등 나오면 몇 주를 받았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매도하고 나중에 공모가 근처에서 주가 형성되면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HB 인베스트먼트 역시 시초가는 좋았으나 역시 영위업종의 한계로 인해 종가는 시가에 비해 미끄러졌고 금요일 역시 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는 뭐 당연한 결과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대인 힘스 역시 상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시초가 형성되었다가 바로 따다상으로 문 닫았습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상장한 종목들 일단 흐름은 상당히 좋은데 과열이라 생각될 만큼 슈팅이 나오고 있고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욕심으로는 2월도 좋은 모습 나왔으면 하네요. 2월 청약을 위해서 총 7개의 증권사 계좌가 필요합니다. 스펙이 많다 보니 스펙은 굳이 안 할란다라는 분들은 BNK나 유한타 등 계좌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은 공모주 시장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청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카뱅이나 K뱅크, 토스 등을 통해 NH, 신한, 하나증권 계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니 은행 연계 계좌로 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피할 수 있겠죠. 또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신규 계좌 개설에 따른 소소한 이벤트, 캐시백 지급됩니다. 공모 시장이 좋아서 나도 이제 이벤트가 아닌 공모 청약 해봐야겠다는 분들은 꼭 이벤트 적용받고 계좌 만드시길 바라겠고 하나, 유진, BNK, 유한타는 플랫폼 연계는 안 되고 해당 증권사에서 지정한 은행 연계로 개설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증권사 계좌 개설해야 되는데 전 계좌가 다 있다 보니 4개 증권사 이벤트 진행 여부는 따로 체크 안 해봤습니다. 참고로 영업점 직접 방문하여 계좌 개설 시 단기 다수 제한은 피할 수 있지만 귀찮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런 단점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2월 공모주 청약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월에는 일반 종목 5건, 스펙 4건, 총 9건의 청약 진행됩니다. 아까 전에 청약에 필요한 증권사 계좌 말씀드렸는데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진, BNK투자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 개설 완료되어야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목록 쭉 보니 스펙은 분석할 거 없겠고 일반 종목 5건 중에 APR이 가장 눈에 띄는데 수요 예측과 확정 공모가 얼마로 결정될지 모르겠으나 2월 청약하는 종목 중 가장 히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타 종목과 비교되는 점 많고 해서 거대한 자금이 몰릴 텐데 만약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20만 원으로 공모가 확정되고 상장일 상한가 가지는 않겠죠.
만약 상한가 간다면 와이프 몰래 비자금으로 챙겨놓고 좀 싶은데 문제는 배정받기가 참 어렵다는 뭐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아무튼 이제 청약하는 종목들 간단한 기업 개요 살펴볼 텐데 개인적으로 공모주 청약 좋은 분위기가 이에이트와 K웨더로 조금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일단 보시죠. 일단 스펙 중 4개 먼저 볼 텐데 개인적으로 스펙을 분석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석하고 싶어도 할 게 뭐 없어요. 발행증권사, 발기인, 합병하려는 뭐 산업군 정도만 체크하면 뭐 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게 함정인데 스펙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24일 상장한 대신 밸런스 제17호 스펙은 수요 예측 892대 1 경쟁률 기록했고 1일 상장하는 IBK 제24호 스펙은 955대 1 경쟁률 달성했습니다. 공모시장의 훈풍이 스펙까지 번지고 있는데 현재 신한제 13호 스펙 등 총 6개의 스펙이 1월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청약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작년에 스펙이 총 37개 종목이 상장했는데 지금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스펙은 약 40개 종목 이상 상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스펙 청약하는 하려는 분들은 2월 4주차에 4건 전부 진행되니까 계좌 개설 여부 미리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3주차에 4건 종목이 청약 진행됩니다. 먼저 코셈은 당초 1월 23일에서 24일 청약 진행이 확정되었다가 한 달 정도 연기되었는데 주관사가 키움증권이기에 청약 수수료가 없죠. 해서 많은 자금이 몰릴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 종목 중 하나라 보면 되겠고 코셈은 나노 단위 미세물 분석을 위한 주사 전자현미경과 그 주변 기기 제조 및 판매 영위한 회사입니다. 전자현미경은 일반적인 광학현미경 대비 고배율 관찰이 가능하고 원자현미경보다 속도가 빠르고 관찰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헬스케어, 뭐 여러 영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고 그 코스메 주력 제품은 테이블탑 SEM과 노멀 SEM이 매출의 80%를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실적을 보게 되면 적지만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매출액 125억, 영업이익 약 18억 달성을 했네요. 최근 광풍이 불고 있는 공모주 시장 분위기, 주관사가 청약 수수료 없는 키움증권이라는 점 감안하면 일단 공모 흥행은 무난하게 성공하리라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에이트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진행되는데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으로 국내 유일무이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시장이 약 180조 원으로 추정될 만큼 미래 먹거리 산업임은 틀림없으나 이에이트 종목의 실적을 보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2022년 매출액 3억, 영업 손실 77억 달성을 했습니다. 23년을 보면 매출액은 늘었으나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 목표는 매출액 164억, 영업이익 38억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아울러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도 전체 946만 주 중 44%에 해당하는 415만 주가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성은 알겠는데 청약에 흥행 성공할까라는 의문점은 사실 드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청약 참여 여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기상기업 K웨더는 코셈처럼 1월에 청약 예정되어 있었으나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이유는 금감원이 기업 정보를 더 세부적으로 공개하라는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이 있어 한 달 연장이 되었는데 기상기라는 사업 아이템이 독특하고 국내 기상 데이터 점유율이 압도적이긴 하나 문제는 역시 실적입니다. 해마다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작년 3분기 실적은 매출 98억, 영업손실 20억 달성할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은 36.6%로 전체 993만 주 중 약 364만 주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에이트처럼 일단 수요 예측 결과 보고 청약 진행 여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청약 최대어인 뷰티테크 기업 APR은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약 진행하는데 신한증권과 하나증권이 공동 주관합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 기준 예상 시총은 1조 1000억에서 1조 5천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일단 이 부분보다 과연 균등 혹은 비례로 배정을 받을 수 있냐 문제가 나오는데 증권신고서 보니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 수는 9만 4천 주에서 11만 3천 주 정도 됩니다. 균등 시 약 4만 7천 주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배정받을 확률은 10% 나올까 싶네요. 물론 비례로 한 주 배정받기 위해
청약해야 될 금액은 최소 1억 5천은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38 커뮤니케이션 가격 살펴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종가 35만 7,500원 일단 기록했습니다. 해서 배정만 받으면은 적자는 수익 충분히 거둘 것으로 좀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5주차에는 오상 헬스케어 단독으로 청약 진행합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2016년 코스닥 상패가 된 종목인데 당시 종목명은 오상 헬스케어가 아닌 인포피아였습니다. 21년도에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 추진했으나 상패 이력 등으로 인해 실패했는데 이번에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물론 인포피아가 상패 후 오상그룹에 인수되면서 주인이 완전 바뀌긴 했지만 상패 꼬리표를 상장을 통해 떼어낼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코로나 키트가 전체 매출의 80%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실적세 견조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속혈당 측정기라는 CGM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청약 진행하는 종목들 개요와 일정에 대해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각 종목들에 대한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있어 APR 제외하고 사실 확신드는 종목이 없는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긴 합니다. 모쪼록 종목 선별 잘하셔서 2월에도 짭짤하고 즐거운 공모주 수익 거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